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행은 누가 맡고 각국에선 어떤 인사가 참석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식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자 또한 행사마다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이재용 아나운서와 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립니다. 두 아나운서의 사회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직 MBC 아나운서였고 아나운서국 아나운서 부장까지 지냈지만 2018년 퇴사 후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보경 아나운서는 안동 MBC 아나운서와 EBS 아나운서, 다시 MBC로 돌아와 MBC에서 프리랜서 앵커로 배현진 전 MBC 앵커 자리를 딱 한 달 동안만 대신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해 지난 3월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유튜브 채널인 성렬이형 TV 콘텐츠 진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보경 아나운서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지나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떤 연유로 어떤 인연으로 사회를 맡게 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날 0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보신각에서 예정되어 있지요. 이때는 또 다른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신각 타종 행사를 맡은 진행자는 현재 채널A 주말 뉴스 A를 맡고 있는 KBS 출신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조수빈 앵커입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또 똑똑한 데다가 뉴스 진행을 참 편안하게 해서 저도 좋아하는 아나운서인데요. 조 아나운서는 지난 3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 종로의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돼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했죠. 이렇게 조수빈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전략공천 후보론에 올랐던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 진행까지 맡은 만큼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기대를 해봐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 이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때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당선인 도착과 함께 본식이 거행됩니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단출한 기념 행사와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 및 만찬이 진행됩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본식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게 되고 오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연회, 저녁에 만찬 일정이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되는 경축연회는 이익선 전 미래한국당 대변인,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의 만찬은 김현주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사회로 각각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임식에는 국내외 인사 4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배우자와 유가족에게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참석하기로 했고 부엉이 같이 생긴 바위에서 몸을 던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권 씨는 윤석열 당선인의 초청장도 받기 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후다닥 전해왔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대인배는 못 되는 권 씨인 듯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초청장을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부랭이들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국회의원 293명 전원과 배우자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자신들의 일터이자 안방인 국회에서 취임식이 열리는 곳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사정은 다양합니다. 우선 일정이 있는 경우인데 문재인과 함께 지낸 청와대 출신 의원 10여 명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일
문재인이 살 곳인 경남 양산에 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참석해봤자 부정만 탈 테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 너희들은 양산에서 문재인, 김정숙 따위나 열심히 반기시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엔 무엇보다 참석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정권 2학기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여야는 물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반복되온 상황에서 박수 치러 가는 모양새가 어딘가 보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의 주요 정책을 뒤집으려는 새로운 대통령을 축하하러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키지 않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민주당 나으리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했던 짓거리, 화합이 아닌 갈라치기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첫날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니네 당 대통령이고 우리 대통령이랑 반대되는 정책만 주구장창 세워서 축하해 주러 가기 싫다 이건데 이 얼마나 좀스러운 짓들이랍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취임식 당일 지도부를 제외하고 어느 누가 참석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말고 이번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는 어느 인사가 참석하는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라스 에머프가 축하 사절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리는 에머프와 마티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베라 하원 의원 등으로 축하 사절단을 꾸리는 방안을 한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였던 에머프는 부통령의 아내가 세컨드 레이드로 불리는 것처럼 첫 여성 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컨드 젠틀맨이 됐습니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에서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03년 노무현 취임식에는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각각 경축 특사단장으로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는 톰 더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부통령 남편을 취임식 축하 사절로 검토하는 것은 동맹인 한국에 대해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좀 놀라울 정도로 의외의 인물이 참석할 듯합니다. 문재인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쭉 긁어질 듯한데요. 중공은 문재인 취임식에서 부총리급 인사를 보낸 관례를 깨고 시진핑의 최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공은 주로 부총리급 인사를 축하 사절로 보내왔는데 이번엔 격을 한층 높여서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 부주석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 집권 초기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이끌며 시진핑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외신들도 단순한 급보다도 왕치산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측근 인사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자신의 최측근을 이유 없이 그냥 보낼 리가 없겠죠.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윤석열 당선인과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미 밀착 기조를 강화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측근을 취임식에 보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진핑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대표로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참석 등이 검토된 바 있지만 대신 하야시 외무상을 취임식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징용소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 대해 정부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는 각국의 동의를 얻은 뒤 이르면 5일 취임식 참석 외교사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 3일 현재 전현직 정상, 강력급 이삭 대표 등의 참석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코로나 상황이지만 역대 취임식과 비교해 상당한 외빈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 또한 취임식의 상세한 일정은 6일 최종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나라를 되새기는 대통령 취임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소식 한 가지 더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0일 열릴 취임식을 앞두고 실무진에게 내린 특별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올라갈 단상의 높이를 더 낮게 하고 초청석과는 더 가까이 하라는 주문인데요. 윤 당선인이 서서 취임사를 읽을 단상을 추첨과 추천을 통해 초청받은 일반 국민들이 앉아있는 곳에 보다 가깝게 전진 배치하고 높이도 확 낮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내는 첫 공식 행사인 만큼 대통령이 되는 첫날인 만큼 국민의 더 낮은 자세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가 투영돼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도 소통과 미래를 취임식 주요 테마를 잡고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내외 귀빈과 주요 초청 인사들을 병풍처럼 뒤에 앉혀놓고 새 대통령이 취임사 낭독과 선사를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내외빈 단상 앞쪽에 발표용 단상을 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일자형 무대 대신 T자형 연결 무대로 대국민 접촉면을 늘렸던 경험을 취임식에서도 이어가는 셈입니다. 윤 당선인은 3m가 넘는 내외빈석 단상에서 아예 바닥으로 내려와 취임사를 읽는 방안도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뒤쪽에 앉은 귀빈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전혀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죠. 이 때문에 발표용 단상 높이를 귀빈석 단상보다 낮게 해 윤 당선인이 내려오도록 하는 절충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대신에 당선인 측 요청에 따라 발표용 단상 양옆에 계단을 설치해 윤 당선인이 취임사를 다 읽은 후에 내려와서 국민 초청석에 자리한 시민들에게 직접 인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귀빈석 단상 뒤쪽엔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그린 그림 100장이 배경으로 설치됩니다. 취임준비위가 지난달 24일 취임식 사전 행사격으로 진행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채택된 작품들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임식 슬로건에 걸맞게 어린이들을 통해 미래지향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이번 취임식에서 문재인이 잘 이용해 먹었던 연예인의 축하 공연이나 에어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임준비위는 이웃과 취약계층이 주축이 된 취임식 공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고 인기 많은 가수의 공연보다는 감동 스토리를 가진 성악가의 축하 공연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에어쇼의 경우에도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도 처음엔 검토했지만 소음을 유발하는 데다 취임식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최종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취임식이 진행되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가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대통령 취임 행사 당일 지하철 증회, 버스 임시 우회 운행,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이곳을 지나다니는 서울 시민 여러분은 미리 숙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어린이날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